엄마 아빠 모두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 시사님까지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어느 병원에 가야 될까요? 요새 넷플릭스 네. 1위 드라마가 뭔지 알아요? 아,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아닌가요? 맞아요. 똑바로 해도 우영우, 거꾸로 해도 우영우. 저는 근데 이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 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뭔가 되게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안 보다가 저희 남편이 이거에 완전 좀 빠져가지고 애셋 아빠인데 네, 항상 이걸 드라마 봐요. 볼 시간이 있으신데. 그럼요. 질문이 그렇게 많아. 아, 이거는 왜 이러냐, 네네네. 저거는 저러냐.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리뷰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주인공 우리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고 네. 실제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리뷰에 약간 포비아가 있잖아. 우리 리뷰 포비아 있어. 소아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보는 정말 찐 전문가가 봤을 때의 이 드라마의 그것도 재밌겠다. 디테일. 재밌겠다. 정말 저희들끼리도 디스커션 엄청 많이 했어요. 최근 한 회식 자리에서도 우영우에 대해서 저희끼리 얘기 많이 진짜? 했고, 그렇겠다. 네, 단톡방에서도 이것의 의미와 또 사회적인 의미,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또 진료실에서도 되게 질문 많이 하고 진료실 보호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네. 리뷰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도전! 저희 남편의 질문 리스트. 네네네. 직접 시청자가 이건가요? 뽑아준 질문 리스트. 너무 많은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보면서 보신 분들은. 첫 번째. 자, 1편에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어린 영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마치 이 아이는 폐렴입니다. 약간 이런 것 같이 그냥 간단하게 진단명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그렇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감기처럼 진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은 사실 아마 그 전에 한 3, 40분 이상 진단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다 보여줄 순 없으니까 전문가 분께서 영우 아빠한테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되겠지만 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앞에 많이 있구나. 이제 실제로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MRI나 CT로 진단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대부분 어린 나이에 오니까 보호자 면담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 그리고 아이들의 관찰 이게 놀이 상황을 관찰할 수도 있고 의사가 직접 같이 놀아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임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그래서 많이 받아야 되는 거죠. 고도로 전문화된 트레이닝을 받은 이제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아이하고 면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임상적 진단을 내리는 거죠. 초반에는. 그래서 단순 언어 지연일 경우, 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경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의심이 되는 부분을 보호자한테 설명을 해준 거죠. 그 1편에서 영우의 어렸을 때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거를 연출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영우가 진단을 받고 있는 그 장면에서도 몸을 이렇게 옆으로 흔들면서 허공에 있는 빛을 이렇게 바라보고 맞아요. 있는 장면 그리고 영우 아빠가 진료실에서도 영우야 아빠 봐야지 이렇게 계속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는 오래 그래서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호명 반응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눈 마주침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우가 5살인데 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무발화인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디테일 중에 하나는 집에 갔는데 트램폴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트램폴린이 많은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감각적인 예민함이나 감각 추구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운동 기구 중에 하나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도 이제 작가가 넣어뒀고 나중에 이제 아빠가 회상하는 장면을 보면은 영우가 이제 장난감을 일렬로 이렇게 줄을 세우는 모습. 뭐 사실 우영우 변호사가 커서도 이제 손을 약간 뭐 이렇게 가만히 안 한다든지 있는지. 뭐 걸음걸이가 약간 어색하다든지 그리고 말투가 약간 어색하죠. 좀 단조롭고 톤이 약간 책 읽는 거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영우 변호사 같은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 혹은 아스퍼거 혹은 지능이 굉장히 높은 이런 성인 자폐에서는 흔히 나오는 증상은 아닌데 시청자분들이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짧은 장면만으로
그 진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네네네. 그 앞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이고 이후에 검사를 검사나 하는 거죠. 아니면 그런 상담이 네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네네네. 라는 뜻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영우가 이제 어릴 때도 그 동네 할아버지가 엄청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영우가 출근한 날 큰 네. 이어폰을 끼고 나가잖아요. 네네. 왜 이어폰을 하고 가지? 어. 그리고 음악이 나오나? 아. 무슨 음악을 듣는 거지? 아, 네네네네. 그건 또 궁금해하던데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예전에 유희정 교수님과 함께 리뷰를 한 미드 중에서 별나도 괜찮아라는 이제 그 드라마가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그 드라마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학생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쌤도 이어폰을 커다란 이어폰을 끼고 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는 감각적인 예민함을 가진 아이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청각적인 예민함, 어떤 일상적인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느껴져서 차 다니는 소리, 지하철 소리, 버스 소리, 뭐 아니면 좀 심한 친구들은 집안에서 밥솥 소리, 아니면 세탁기 소리. 되게 불편하게 그렇죠. 들리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본인 나름의 어떤 방법을 찾은 거죠. 이어폰을 끼고 다닌다든지, 제가 만나는 아이들 중에서는 이제 결혼식장이나 뭐 이런 데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귀마개를 입으로 하고 가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악은 들을 수 있고 아마- 안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워낙 커가지고 소음을 그냥 막는 정도도 될 것 같은데 아마 듣지 않을까 싶어요.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네, 수도 있다. 네, 네. 무슨 음악인지는 그건 우영우의 취향에 달려있다. 네, 네, 네. 그러고 보니까는 우영우가 지하철에 그냥 이어폰을 안 끼고 있다가 터널 지나갈 때 그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들리니까는 이어폰을 살균원이 끼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도 막 너무 많고 다양한 감각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끼니까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면서 또 다음 질문에 넘어가는데 고래가 나와요 거기서. 그쵸? 이어폰으로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고래가 뒤에 이렇게 확 맞아, 나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러면서 항상 본인이 긴장하거나 네네네. 본인이 뭔가 딴 생각을 할 때 항상 고래가 나오니까 또 이 많은 분들이 고래가 도대체 뭔 뜻이냐. 그 우영우가 고래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고래에 대해서 다 외우고 있고. 그리고 뭔 얘기만 하면은 고래 하니까 아빠도 고래의 금지. 네네네네. 근데도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금지거리고. 그리고 그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도 고래 피규어 같은 것들이 나오고. 맞아. 이게 우리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학습의 특징이랑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세상을 배울 때 이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방을 통해서 이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 네, 언어도 이제 옆에 사람들 보면서 따라하죠. 듣고 뭐 입모양 보면서 이제 배우고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데 그렇죠.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 중에서는 어렸을 때 말은 잘 못하는데 알파벳을 다 알고 영어를 다 알고 말을 못하는데 글자는 다 알고 뭐 이런 지하철 친구들이 노선도 다 맞아요. 알고. 지하철 노선 다 알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특징은 굉장히 시각적인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하나는 규칙이 있는 것들을 굉장히 잘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 3세인데 구구단을 13단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죠. 근데 복습을 다 하고. 네, 근데 이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규칙 없이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일어나는 그쵸,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선 어려움이 있는데 특정 규칙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랄 정도로 잘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는 그래서 이게 학습의 방식인데 고래를 이제 우영우가 얘기를 할 때 보면은 고래 전체라는 고래 안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체 규칙은 있는데 그거를 분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세세하게 특징이 많으니까 계속 이런 학습의 욕구를 일으키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고래가. 고래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네네. 약간 그 고래의 세세한 종류. 거를 알아가는 게 더 그렇죠. 재미있는 거네요. 규칙성이 굉장히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계속 조금의 변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꾸 퀴즈를 내더라고요. 확장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학습의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래를 좋아하는 맞아요. 고래를 좋아하는 케이스 아이들이 그리고 있나요? 있죠. 실제로? 네, 실제로 있고 상어 좋아하는 친구들 많고 그다음에 공룡. 공룡도 어렵잖아. 전체 공룡 중에서 초식 공룡, 육식 공룡 나뉠 수 있고 뭐 해저 공룡, 그다음 나르는 공룡, 그러니까 분류를 굉장히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분류만 그러네. 하면 이게 규칙적으로 쫙 이렇게
배치가 그러네, 되는 그러네.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말씀하셨던 지하철 노선도 차 종류. 맞아요. 그래서 차 종류. 저보다 더 바퀴, 잘 알아요. 바퀴 모양 맞아요. 보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변동이 없는 팩트인데 굉장히 세세하고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궁금했었는데요. 우영우의 베프 있죠? 네, 네. 동그라미. 네. 그분이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주 기자님이시잖아요. 주 그러니까. 기자님. 또 그런 매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이거 몰라. 드디어 그 이상 또 우리 남편이도 약간 옵세시브 해가지고 네, 네. 왜 이름이 동그라미니? 저는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깨달음을 얻었어요. 스스로. 왜?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드라마를 그냥 드라마로 봤는데 뭐야? 이 질문을 보고 이 작가님에게 제가 한 번 더 감탄을 그래요? 했습니다. 우영우 이름이랑도 제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영우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죠. 영우란 이름은 사실 굉장히 평범하고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쵸.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죠? 근데 동그라미 너무 특이하죠. 그쵸. 없죠. 근데 사실은 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저는 의미를 주는 것 같고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데 실제로는 이 아이가 뭐 평범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뉴로티피컬, 뉴로 에이티피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미드도 우리나라 제목으로는 별나도 괜찮아지만 그 미국 이름은 에이티피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네이밍 하나에도 되게 많은 의미가 들어갔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것도 정말 놀라운 건데 작가분이 정말 고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우영우란 이름이 영이 영리할 영, 우가 어리석은 우. 굉장히 영리한데 어리석다. 지금 합쳐져 있어요. 근데 그거 팩트예요? 거의 모르겠어요. 나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어낸 거 아니야? 같은 채널 아니에요. 같은 편이에요, 우리. 같은 편이에요. 작가님한테 검증하고.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님 그래요? 만약에 아니면 얘기해 주세요. 이디오 서번트라는 게 있어요. 서번트 증후군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약간 천재성을 띠는. 네. 지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잘 못하거나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굉장히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서번트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디엇 서번트가 이디엇이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영우를 땄다. 이디어 서번트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은 영우인 거예요. 정말 그럴싸한데? 그럴싸하죠. 그래서 작가님 이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그래서 근데 우리 남편이 진짜 좋아할 답인 것 같아. 내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아니 그거 그냥 둥글둥글하게 성격이 둥글둥글해가지고 동그라미인가 보지 이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맞네. 그래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듣고 너무너무 이제 깜놀을 하게 된 거죠.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동그라미가 베프잖아요. 그쵸? 우영우의 베프. 네. 근데 어쨌든 우영우는 사회성이 없다잖아요. 네. 사회성이 떨어진다. 없다라기보다는 떨어진다. 근데 베프가 있을 리가 없잖아. 베프라는 거는 사회성이 있어야지 뭔가 유대관계도 형성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 관계가 이제 끈끈해지는 건데 이게 약간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이제 편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단 기준에도 사회성의 질적인 저하지 사회성이 없다는 아니거든요. 없다고 떨어진다는 다른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어려서도 친구를 좋아하는데 왜 자폐 스펙트럼 장애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있지만 나하고 제일 가까운 부모하고는 관계를 잘 맺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 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당연히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친구 사귈 수 있고 또 연애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을 못하냐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 이제 넷플릭스 중에서 러브 온 스펙트럼이라는 호주에서 만든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들이 연애를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아예 친구를 못 사귀거나 연애를 못 하거나 관계를 못 맺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극 중에서도 영우도 준호 씨한테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나 아직 못 봤어.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네. 조금 다를 뿐이죠. 그렇죠. 조금 어색하고 그럴 수 있겠죠. 질문들이 굉장히 알차가지고 네. 우리 선생님 남편분에게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 장면만 보면은 지나갈 장면들이 네.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숨은 의미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